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사형이냐 무기형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인 오늘 특검은 어떤 형량을 구형하는 게 적정할지 밤 늦게까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제 오후 3시부터 내란 특검팀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참석자는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5명,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부장검사 이상급 검사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량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 이 가운데 특검 측은 강제노역이 없는 금고형을 제외하고 사형과 무기징역 두 선택지를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결심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선 사실상 최종 의견 진술에 가까운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 없었다며 무죄를 넘어 공소 기각까지 주장했습니다. 수방사 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폭행, 협박이 실행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대부분은 국회 경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나 하지만 특검은 국회 봉쇄를 지시하고 군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의 목적인 국헌 문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관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경고성 계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는 대통령 또는 행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긴급권까지 동원하여 정치적으로 경고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재판에선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기고 노상원 수첩속 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공소장 변경도 허가됐습니다. 결심 공판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 방첩사령부가 결국 해체됩니다. 보안사와 기무사를 거쳐 방첩사까지 권력자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던 조직이 논란이 될 때마다 이름만 바꿔가며 같은 짓을 반복했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채평 수집 등 군 임무와 관계없는 기능은 아예 없애고 각종 기능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간첩 잡고 반란을 막아야 할 방첩사 요원들은 12.3 계엄 당일 선관위 침탈과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습니다. 출동한 전 수사관들이 나중에 임무가 부여됐을 때는 그 3명에 집중하라라는 3명에 집중해서 개편안은 방첩사의 힘을 나누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 국군 방첩사령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합니다. 먼저 안보 수사 기능은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방첩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되 군인이 아닌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 원장을 맡기도록 했습니다. 신원조사 등 보안감사 기능도 중앙보안감사단을 새로 만들기로 했고, 다만 인사첩보와 동향조사, 세평 수집 등의 임무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론냈습니다. 신설 기관에는 정보보안정책관과 민간 감찰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국회 업무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견제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에 지나치게 권한과 임무가 부여돼 문제의 씨앗이 탄생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대통령 판단으로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어 법률 제정도 함께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뒷배였던 보안사에서 기무사를 거쳐 안보지원사령부까지 줄곧 막강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방첩사는 결국 내란의 책임을 지고 49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방첩사 해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국방안보정보원장 임명과 법 제정에 대해선 일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3주 전 반려했던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이번엔 받아들이면서도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은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은 배우로 지목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그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된 지 정확히 3주 만입니다. 1차 신청 당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던 검찰은 이번엔 즉각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정광훈 씨는 신앙심을 앞세워 추종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 등에게 자금을 전달해 법원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의 국민 저항권 발언이 폭동의 동기가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가 저항권을 반복해서 강조한 게 법원 침입을 정당한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었단 겁니다. 전 씨는 또 지난해 7월 경찰 압수수색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컴퓨터를 대거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도 긴밀히 교류해온 걸로 알려진 전 씨 측이 내란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강제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지적했고 보조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최측근 유튜버 신혜식 씨에 대한 영장은 또다시 반려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해 세 번째로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만간 정광훈 씨에 대해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재작년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 사고기가 충돌했던 무안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항공기는 가창오리대가 엔진에 충돌하면서 활주로에 랜딩기어 바퀴도 내리지 못한 채 가까스로 동체 착륙했습니다. 사고 당시 항공기는 시속 374km로 활주를 시작해 12.9초 동안 1157m를 달린 끝에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당시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둔덕이 없었거나 부러지기 쉬운 방위각 시설이었다면 사고기는 640m를 더 달린 뒤 정지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0m 높이의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인근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가 16.5초 뒤 멈췄을 거란 예측입니다. 이 경우 승객들이 느끼는 충격량은 자동차를 타고 급가속할 때 충격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있을 때보다 충격량이 6% 수준에 불과해 중상자도 없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부러지기 쉬운 구조가 아니라면 승객 전원은 중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참사 당시 사고기는 둔덕과 충돌하고 0.3초 만에 폭발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해 미국 연방교통국은 생존 가능한 사고로 분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서가 확정된 최종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콘크리트 둔덕이 결정적인 참사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의뢰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